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오늘까지 총 5회로 해설을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은 나레이션과 영상만으로 제작할 예정이라 실질적으로 오늘이 항소이유서에 대한 마지막 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1,000만 원을 횡령한 사람과 1,000억을 횡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1,000억을 횡령한 사람이죠. 그런데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횡령한 사람보다 1,000억을 횡령한 사람이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무죄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원하면 작은 도둑이 아닌 큰 도둑이 되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국민의 세금으로 1조 이상의 개인 비자금을 만들어도 구속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해준 군대라는 공권력으로 시민을 무참히 죽여도 매일매일 한가롭게 골프를 칠 수 있는 현실. 이는 사법부가 공명정대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법부는 한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전 마지막 양심의 보루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추를 맞춰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는데 말이죠. 더욱이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튼튼한 방패로 맞서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하죠. 이를 통해 누가 진짜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혹여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 이게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도 이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 많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 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법정에라도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평생을 살아도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경찰서, 검찰청, 재판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과는 굉장히 먼 현실이죠. 하지만 낯설이 낯선 그 경험이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삶과 가정과 직장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요. 가뜩이나 쉴 새 없이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 사는 게 우리의 비루한 현실인데 재판에 회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놓인다? 피가 말릴 겁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의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을 공명정대함이라는 추에 끊임없이 비추면서 올바른 판결에 힘써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선입견이라는 악마와도 싸워야 하고, 혹 어떤 부당한 압력이 들어온다 해도 이에 굴복하지 않는 호연지기를 갖춰야 법정은 신성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죠. 재판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일상이 무너지는데 자칫 진실이 왜곡된 판결이 내려져 억울함까지 더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3심 제도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는 인간이 오류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오류 보정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진실이 가려지는 일이 극히 드물 겁니다. 하지만 항소이유서가 쓰일 당시의 사법부는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유시민 씨가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라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 2심을 신청하며 기록한 항소 이유서. 보통의 인간이라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고자 무난하게 글을 쓸 법도 한데 유시민 씨는 요즘 말로 사법부를 후드려 깝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추구했던 정의란 겨우 독재자의 비위 맞추기였다라고 말이죠. 양심은 온데간데였고 누군가가 억울하든 말든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적당히 타협했던 판사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재판 거래가 이 당시에도 엄연히 존재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는 2심 판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해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조선시대 높은 벼슬을 일컫는 말로 영감, 대감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판사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감, 대감이라는 말이 통용된다고 해요. 검사나 판사로 임관하면 즉시 영감님이라고 불린다니 100번 양보해 자기 직업에 대한 높은 자의식으로 봐줄 수도 있지만 이 자의식이 삐뚤어진 우월감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흔들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상의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n분의 1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어 직업의 귀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지금 갓 태어나 신생아나 판사나 검사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직업이 권력의 크고 작음을 나타낼 수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가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바른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면 법관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잘못하면 월급이 깎이거나 옷을 벗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요. 하지만 판사,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처벌받지 않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켜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라도 진실을 왜곡하고 오류가 많은 판결을 내리는 직업적 실책이 있을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판결이라는 최종 권력을 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법관 탄핵이 판사들의 입지를 좁히는 법안도 아닙니다. 살인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선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자 애쓰는 판사라면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가 그와는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그 옛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악이라 우겨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이 모두를 구하면서 정의까지 구현한 솔로몬의 판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